먼저 면역력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당신의 몸속에 시한폭탄이 숨어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부 발진, 물집으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일으키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대상포진. 영국 출신으로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했던 질 페로우 할머니. 그녀는 대상포진으로 생긴 수포를 단순 물집으로 방치했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죽는 순간까지 지독한 통증과 합병증에 시달려야 했고 안락사가 합법인 스위스에서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대상포진의 고통. 출산하는 것과 맞먹는 통증을 맛보게 된다는 대상포진은 그 후유증마저도 사람들을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기존에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성 질환으로만 알려졌으나 나날이 그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환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규칙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연예인 역시 대상포진의 주요 타겟. 심지어 90년생인 포미닛의 허가윤마저도 대상포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운동도 많이 할 텐데. 손톱보다도 작은 수포로부터 찾아올 대상포진. 당신은 얼마나 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 들어서 정말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상포진에 걸리느냐. 2010년 통계는 48만 3천 명. 어머. 2014년에는 65만 명. 그러니까 거의 30% 이상이 그 사이에 증가를 한 거거든요. 되게 이제 10명 중에 6명은 50대 이상이 걸리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이런 연령대에 대한 게 무색할 정도로 뭐 10대, 20대, 30대 뭐 성별과 상관없이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10대에서 40대 같은 젊은 층에서 대상포진의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뭐 음주, 흡연 이런 걸로 인한 결국은 면역력 저하 때문에 유병률이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스트레스 질환이라는 건 한 번 앓고 나면 그냥 대부분 후유증 없이 낫잖아요. 네. 근데 이 대상포진은 한 번 앓고 나면 또 이 합병증이 또 무섭다는 거예요. 합병증이요. 그 합병증이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건데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에서 대략 한 9에서 15% 정도에서 나타나거든요. 40대 이전에서 발병을 했을 때는 거의 안 나타나지만 한 60대 이상인 사람은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거의 한 40에서 70% 네, 이 신경통이 나타나거든요. 통증이 굉장히 극심할 수도 있고요. 이게 수일, 수주, 수개월 심하면 수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피로감 생기고 우울감 생기고 그래서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 기분을 너무 잘 아는 게 이유정 씨가 누구보다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 때문에 고생하던 분이 자살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왜 이 대상포진이 또 무섭냐면은 이 대상포진 중에 한 10에서 25%는 안면부에 대상포진이 오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대상포진은 신경을 침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부위, 눈, 코, 귀, 입 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면부 대상포진 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각막염이 오고요. 그리고 상당수에서 결막염이라든지 녹내장, 안구 출혈 이런 합병증이 올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의 50% 이상에서는 영구적인 시력 저하나 아니면은 만성적인 안질환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안면부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들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4.28배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게 맞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흡연에 의해서 뇌졸중의 위험을 올리는 것보다도 안면부 대상포진에 의한 뇌졸중 위험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어느 정도인지 좀 저희가 알 수 있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런 통증인데 네. 이 통증은 보통 대상포진의 그 수포나 발진이 나타나기 한 4, 5일 전부터 이런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그 신경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을 파괴시키면서 통증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통증의 양상이 정말 뭐 칼로 찌르는 듯한 아이고. 그런 칼로 통증. 찌르듯이? 또 뭐 후추를 뿌린 듯한 그런 후추를요? 네, 후추를 상처에 뿌린 후추를 네, 뿌린 상처에 후추를 뿌리는 네, 그런 보통 우리가 그 통증의 지표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출산 통증. 네, 출산. 출산 통증의 통증도 척도를 굉장히 나타낸다고요? 심한 통증을 아파요. 앓고 있는데 지금 급성 대상포진 통증 정도를 보면 이 출산 후 통증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출산보다 통증의 더 높은 거예요? 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상포진 후에 그런 신경통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되면 류마티스 같이 관절을 파괴되는 이런 통증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출산의 고통은 어느 정도예요? 정말 아프죠. 4인분만 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상포진이 발병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7, 8, 9월에 발병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유가 냉방기이기 때문에 이제 실내외 온도차가 또 커지고 무더위다 열대야다 이런 것 때문에 체력 저하나 이런 피로감이 누적이 되다가 갑자기 또 9월이 되면서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되니까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환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빨리 관리를 하셔서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